안녕하세요. 천안아저씨예요. 오늘은 상담하는 도중에 금주 클리닉 상담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인데 블랙아웃. 블랙아웃은 술 좀 드신다는 분들은 수없이 다 겪어봤죠. 겪어봤는데 실제로 그 블랙아웃에 대한 정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실제로 여기 앉아서 하시는 말씀들은 되게 좀 억울해. 물론 반대로 피해자가 아닌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블랙아웃이 됐으니까. 그래서 블랙아웃에 대한 정체, 그것도 이제 사법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판사님, 검사님들이 인정하고 있는 블랙아웃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대개는 그 블랙아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양형 자료를 되게 엉망으로 적어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성문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게 오시면은 하시는 말이 똑같거든. 뭐 내가 원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술 취해서 필름이 끊어졌을 때 지나가는 아가씨의 엉덩이를 만졌대. 난 기억도 안 나고 무슨 감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이제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신 내가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심 그런 게 있죠. 또는 내가 지금 술에 떡이 됐을 때 그때 겁탈을 당했는데 근데 그거를 신고를 했는데 검사놈이 이걸 무시하고 있어. 왜 저놈을 풀어주는 거냐. 거기다 심지어는 재판도 안 하겠대. 나를 겁탈한 놈을 재판도 안 하고 풀어주겠대. 이게 말이 되냐고. 또는 나는 술이 정말 세거든. 내가 소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병을 마셔도 멀쩡해. 그런 사람인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내가 뭐 몸이 안 좋았나, 무슨 약을 탔나, 아니면 그날 내가 먹은 뭐 무슨 음식이랑 충돌이 일어났나 모르겠는데 어쨌건 내가 술을 그렇게 잘 마시는 내가 소주 3잔을 마신 거는 기억을 해. 근데 술 3잔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운전하고 있어. 그리고 경찰이 날 불러. 이런 경우들 되게 억울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대놓고 얘기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제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정에 다 적혀 있지. 좀 억울한 느낌이. 근데 왜 억울하신 거냐면은 블랙아웃이 뭔지 모르니까 억울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상황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알코올 아저씨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법정에서는 과연 블랙아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에 대한 실마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을 마시면 그 알코올이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알코올은 흡수가 빨리 돼요. 뭐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혀, 뭐 식도 다 조금씩 흡수돼요. 조금 더러운 얘기지만 뭐 눈에다가 붓든지 아니면은 항문에다 집어넣든지 다 흡수돼요. 그래서 독한 술을 딱 마시면은 쫙 타고 들어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쫙 타고 들어가면서 쫙 흡수를 해요. 그 중에 조금 밑에 가서 흡수되는 애들은 간 문맥을 거쳐 가지고서 조금 해독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독한 다음에 그 남은 알코올들을 전부 다 혈관에다 퍼치고, 여기서 흡수되는 것들은 그냥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독한 술은 한 잔 딱 넣자마자 확 하고 올라오죠, 즉시. 그래서 입에 넣자마자 흡수가 된 다음에 위장에서 한 20%가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간 문맥을 거쳐 가지고서 뭐 다시 딱 퍼치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술 마시면은 또 얘가 올라온 거랑 또 합쳐져 가지고 또 섞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핏줄에 돌고 있는 놈, 소장에서 흡수한 놈, 위장에서 흡수한 놈, 입에서 흡수한 놈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서 계속 뇌로 가 가지고서 뇌막은 원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막아내거든. 독이 들어오면 독도 다 막아내요. 근데 못 막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니코틴, 카페인, 알코올 못 막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문제가 되면은 절제력이 떨어지고 뒤에서 문제가 되면은 기억이 안 돼요. 처음에 술이 들어가면 막 기분 좋고 웃고 떠들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때 모든 기억을 다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절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술이 더 절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때까지 정상적인 행동을 다 했잖아. 근데 그때까지의 일부의 기억이 저장되는 걸 막아요. 저장을 못하게 막아. 그래서 처음에는 술 마시면은 조금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뇌 앞부분이 절해지면서 부도덕하거나 무리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은 멀쩡한 거예요. 사고도 잘하고 있고, 지나가는 아가씨 엉덩이를 만지려고 할 때 그 아가씨가 손을 뿌리치려고 하면 싹 피해갔다가 다시 만지고 이럴 수 있어요. 정상이라니까. 절제만 안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저장이 안 돼. 그래서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그때 한 내 행동은 내가 한 게 맞아요. 술이 한 게 아니야. 술에 절여져 가지고서 절제력을 잃은 내가 한 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기억의 저장을 막는데 그 순간, 맨 막잔을 했던 그 순간, 가장 큰 데미지를 줬던 그 막잔에 그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때부터의 기억을 막는 게 아니라 통째로 날려요. 혹시 복서들이 쓰러지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운당하잖아? 다운당하면은 정신을 잃은 다음에 카운터 할 때 못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두리번거려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 기억이 맨 마지막 펀치를 맞았을 때 그때 날아간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때 그 경기장에 와가지고서 준비하고 자기 대기실에 들어가가지고서 글러브 끼고 옷 갈아입고 워밍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다 하고서 4라운드 때 한 대 맞았을 때 그때 이전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가지고 실제로 기억나는 거는 내가 지금 경기장에 택시 타고 도착한 거, 그때의 기억이 난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이 다 날아가고 택시 타고 내린 다음에 눈 뜨니까 링 위에 누워 있는 거지. 이게 기억이 날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난 택시에 지금 내렸는데 링 위에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고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물론 조금 과장되긴 했는데 대개는 전에 들어보니까 3라운드에 쓰러졌는데 1라운드까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되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날아갈 때는 통째로, 심지어는 알코올에 수시간 동안 절여져 있다가 기억이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내가 1차에 술을 마시고 술 잘 마셨어. 즐겁게 잘 마셨어요. 내 주량도 괜찮은 편이고 멀쩡하게 얘기도 잘했고 2차로 옮겨가지고서 친구들하고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조금 취했으니까 혀도 조금 꼬부러져 있고 또 조금 서운한 일이 기억나가지고 한 10년도 넘은 일인데 또 뭐 그거 가지고서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너 순이 너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 알아? 사실은 잠깐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뿐인데 그걸 또 창피하게 얘기하고 있고 어쨌건 기분도 좋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도 막 부어라 마셔라 했고 뭐 재밌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친구들 다 돌려보냈고 그 다음에 나도 집에 가야지. 그래서 택시 잡으러 가는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기분이 막 좋아지고 머리에서는 기억을 지우기 시작하고 또 자신감이 좋아지다 보니까 택시 타러 갈 때 뭐 좀 예쁜 아가씨가 있단 말이야. 근데 괜히 자신감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차은우도 아닌데 괜히 날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엉덩이를 만져주면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처음에는 기분 나쁜 척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잘생겼으니까 뭐 자기도 좋아할걸?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엉덩이를 툭 건드렸어. 근데 아가씨가 열받아 하면서 경찰도 부르고 그러네. 씩 웃으면서 꼬마 아가씨가 창피하니까 뭐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하네.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만 좋으면서 나 좋아하지? 이거를 다 내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한 다음에 경찰도 와가지고서 지구대에 끌려가지고 수갑전체로 눈을 떴단 말이지. 근데 내 기억은 1차 때 친구들하고 즐겁게 술 마시던 거기까지예요. 2차 때부터 기억이 없어 아예. 2차 때 그때 친구들하고 즐겁게 했었던 그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요 통째로 전부 다 싹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했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기억은 1차 때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코딩에 실패한 거예요. 기억 저장에 실패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제어력을 상실한 상태로, 제어력 상실은 금방이거든. 술 마시면 괜히 용기 나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객기도 부리기도 하고. 기억은 지금 못하겠지만 나의 뇌가 저장을 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알코올한테 방해를 받아가지고 저장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한 일은 내가 맞는 거고, 납득할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봤더니 친구들이 놀래. 너 그렇게 취했었니? 아니, 별로 안 취했었다고. 내가 보기에는 너 그냥 혀는 조금 꼬부라졌지만 정말 나랑 저 얘기 다 했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서 주식 얘기 이런 거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멀쩡했던 게 맞다니까요. 그때는 본인은 분명히 멀쩡한 사람이 맞아요. 그때 그 2차 때부터 그 아가씨의 엉덩이를 때리고서 지구대에 끌려가지고 수갑 묶인 채로 잠들었을 때까지는 다 내가 한 게 맞아. 그때까지 내 모든 행동은 다 내가 한 게 맞아요. 근데 기억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고삐가 풀린 상태로 했던 모든 행동이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아까 반대 상황 얘기했죠. 술 마신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입장도 그렇거든요. 정말로 억울해요. 1차 때 한잔 했어. 좀 즐겁게 한잔 했어. 그래서 뭐 2차 때 헌팅 포차라는 데 갔대요. 그런 게 있다면서. 2차에 헌팅 포차를 갔는데 거기서 남자들하고 합석했는데 그게 잘생겼어. 그래서 그 합석해가지고서 그냥 한 잔 따른 다음에 그 한 잔을 마셨는데 눈 뜨니까 모텔에서 옷 벗고 있어. 내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모텔에 있어. 그래서 뒤져보니까, 쓰레기통 뒤져보니까 이미 사용했던 콘돔 같은 게 있네. 거기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모르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어제 뭐 즐겁다느니 뭐 끝내줬다느니, 너 오늘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어쩔 수 없이 뭐 출근하려고 나왔다느니, 그래서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나 건드린 거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가가지고서 경찰에다가 그 제시하고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 기소를 안 하겠대. 이건 범죄거리가 아니래.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경찰에 가가지고서 이 상황을 다 얘기했거든. 증거 자료도 전부 다 있어. 자백도 했잖아. 내가 술이 떡이 됐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끌려가가지고서 겁탈을 당했는데 검사놈이 이거를 사건화하지 않아. 법원 갈 건덕지가 아니래. 사실 이 아가씨는 2차에서 필름이 나간 게 아니에요. 2차 첫 번째 잔에서 필름이 나간 게 아니라 2차에서 합석해서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괜찮아. 내 취향이야. 잘생겼어. 유머 감각 코드가 나랑 맞아. 몸도 좋아. 옷도 잘 입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접근해가지고서 더 가까이 앉아가지고서 뭐 근육도 좀 찔러보기도 하고 약간 부비적거리기도 하고 짠 이것도 내가 하고 먼저 이게 다 CCTV에 잡혔단 말이에요. 부어라 마셔라 한 다음에 내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척 하면서 그 남자만 따로 불러내가지고서 한 잔 더 하자고 그렇게 3차를 가가지고 그 남자랑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다가 이 알코올에 의해서 경계벽이 싹 사라지고 이 남자가 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요즘 따라 좀 외롭기도 했고 그래서 근처에 모텔로 가기로 했어. 내가 먼저 제안을 했어. 그 다음에 모텔로 가는데 3차 감자탕은 이 남자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모텔은 내가 쏘겠다고. 근데 모텔 가가지고서 모텔에서 뭐 그 결제하고 있는데 딱 밖에 보니까 편의점이 있네. 모텔에서 공짜로 주는 콘돔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콘돔 그걸 쓰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내가 편의점 가서 내가 콘돔 사가지고 내가 결제하고서 그걸 들고 왔어. 그런 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근데 기억이 사라진 거죠. 알코올이 지웠어. 그래서 2차 때 헌팅 포차에서 합석한 다음에 첫 잔을 딱 마시는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이 싹 사라진 거죠. 내 기억은 사라졌기 때문에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애한테 좋았던 그 감정 이런 그 시간이 다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2차 때 처음 만난 남자랑 술 한잔 한 다음에 그 남자한테 겁탈당한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을만 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다 한 거잖아. 헌팅 포차, 3차 감자탕집, 모텔, 편의점 CCTV에 전부 다 나와 있어. 내가 멀쩡하게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꼬시고 있고 이런 모양이 다 찍혀 있어요. 나만 기억이 없는 거지. 절제는 2차 때 날려 먹었고 기억은 4차 이후에 날린 거죠. 그러니까 필름이 끊어진 시점은 모텔이에요. 2차 때부터 필름이 끊어진 게 아니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끊어진 거지. 그러니까 검사가 이상한 놈이 아니라 그냥 수사를 잘한 거예요. 블랙아웃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검사는 안 되니까. 늘 얘기하지만 검사나 판사를 속여먹으려고 할 수 없는 게 그들은 여러분보다 음주에 대한 범죄를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직무교육 때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정식 교육을 받는다고. 거의 의사 한의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아요. 거기도. 그래서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해가지고서 고소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빽이 있던지 검사가 이상한 놈이던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한 거지. 또 이제 나는 술이 세. 정말 잘 마셔. 정말로 잘 마시는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소주 3잔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딱 눈을 뜨니까 내가 운전하고 있어. 사실 운전하다가 되게 자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서 알코올 농도를 체크해 보는데 그때 정신이 나가지고 후 불었는데 수치가 0.396 뭐 이렇게 나와. 이런 수치가 가능한 실제로 0.4가 오면은 급사를 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이게 뭐 토하다가 기도 막혀가지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장이 멈춰요. 내가 술을 3잔을 마신 것 뿐인데 그 다음에 필름이 끊어지고 내가 겨우 술 3잔에 필름이 끊어지다니 하면서 놀라지만 3잔이 아니죠. 술 3잔에는 절대로 그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 술 3잔 다음에 소주를 한 10병을 마신 거죠. 육체는 타고났지만 뇌는 못 버텨요. 그래서 술 10병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뇌가 이제 기억 저장을 못 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모르는 시간대에 어마어마하게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내가 지금 그날은 정말 몸이 정말 이상했나 봐. 아니면 내가 뭔가를 먹었나? 뭔가 먹은 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에요. 많이 마신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남자는 친구들 다 보내고 내가 택시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를 전부 다 기억해가지고서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거기까지 걸어가고 그때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확히 했어. 내 뇌는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3차는 남자가 감자탕을 쌌으니까 그러니까 예의상 나도 이제 도의상 모텔비는 내가 쏴야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콘돔을 쓰고 싶어졌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결제를 한 거고 편의점 가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소주 10병을 마셨지만 내 차가 어디 있는지를 좀 기억해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차 시동을 걸고 벨트 매고 아 여기 어딘데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가지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뭐 글로 가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전부 다 뇌가 정확히 다 할 일을 한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때 멀쩡했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어요. 증거가 있던지 증인이 있던지 뭐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나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멀쩡하게 돌아다녔다는 것들은 내 친구가 다 증언을 해줘. 나랑 대화도 많이 했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 알코올이 뇌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의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어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본능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절, 준법, 도덕 이런 것들을 뇌 중에서 전두예배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코올이 마비시켜요. 그래서 평상시와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는 거죠. 조금 더 폭력적일 수도 있고, 술을 마셨으면 성기능이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욕은 막 불타오르고 있고, 평소에 기분 나빴던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보통은 분위기를 위해서 참고 있었는데, 술 마시면 부장한테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때까지도 나는 나지. 내가 절제력을 잃은 나지. 그때 행동은 나의 행동, 절제력을 잃었을 때 나의 행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때 행동을 한 게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술이 한 게 아니라 술이 나의 절제력을 없앤 다음에 내 본성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술 마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서 뭘 더 봐주거나 감형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금주 클리닉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이다 보니까 술 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양형자료가 되고, 남들보다 술 안 마시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보다 더 감형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술 마신 범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범죄를 저질리겠어. 보통 맨정신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아요. 이미 다 알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도 다 알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법조계는 당연히 상식이에요. 거기는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검사 판사들은 늘 재판에서 늘 하는 말이야.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걷다 대고서 뭐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전에 얘기했지만 그 금주 클리닉 그거 양자로 괜히 엄한 거 하지 말고, 괜히 속여볼 생각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진실하게 그냥 금주 일지를 써요. 그게 나아요. 괜히 한번 속여보겠다고 브로커들 이용해가지고서 무슨 보약을 먹고서 아니면 다이어트 약을 먹고서 아니면 비대면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걸리면 큰일 나요 아주. 아니, 그런 범죄가 한두 번 있었간. 요즘 트렌드는 뭐 땡땡환, 사실은 숙취 해소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처방해 준다든지. 원래 알코올 중독은 독이랑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이란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해도 그러면은 뭐 술이 끊어진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여러분은 이게 그게 이렇게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그냥 낼 테지만, 근데 판검사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해독을 통해서 술을 끊게 하겠다는 그런 야매들 수법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늘 있었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건강해지긴 하겠지. 어차피 또 들키면은 또 새로운 게 또 유행할 거예요. 아니, 한두 번 해봐. 내가 늘 이상한 것들을 하다가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었거든. 정리할게요. 블랙아웃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은 저래요. 블랙아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기억도 못하는 것들을 내가 저질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억울하겠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한 게 맞아요. 내가 그냥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지 심실상실이 아니에요. 그때 그 엉덩이를 만진 손, 그때 그 남자를 꼬신 그 사람, 그리고 그때 음주운전을 하러 간 사람, 그게 다 나의 의지로 한 거예요. 다 그때의 기억을 잃은 것 뿐이지. 여러분이 블랙아웃이 딱 왔다고 생각하는 시점,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뒤에 시작된 거예요. 블랙아웃이 시작되면은 거기서부터 딱 시작, 이게 아니라 앞에까지 딱 묶어서 날려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웃이다 이거에 대한 감형 요소는 1도 없어요. 하나도 안 해줘. 블랙아웃 이딴 소리 써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저지른 건 저질렀다 치고, 그럼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성문에다가 이상한 말 쓰지 마세요. 판사님, 저는 원래 소주 5병까지 마실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귀신이 씌웠는지 딱 3잔 만에 필름이 나가가지고 이건 좀 억울합니다. 저는 원래는 정말 술 잘 먹습니다. 그날따라 필름이 3잔 만에 나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말해봤자 판사님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3잔을 마시고서 필름이 끊어진 게 아니라 주량이 5병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마셨을 테고, 그 다음에 필름은 그 뒤에 끊어졌고, 3잔 이후에 마셨던 9병 4잔을 기억을 못하는 거구나.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결국 반성문을 그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블랙아웃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또 음주운전을 하겠구나. 이 소리밖에 안 되죠. 판검사님들도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상한 핑계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핑계를 쓰면 변호사님이 있으면 변호사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한 말 썼으면은 변호사님이 지적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지른 거니까 잘 좀 해결하시고, 지금 최소한도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블랙아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날린 기억의 양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고, 그때까지 전부 다 본인이 한 거예요.